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신기하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막연한 추측 말고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과연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회를 주는 도구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답을 찾으려고요, 제가 무려 45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다 읽고 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권위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인데요. 여러분은 힘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가격이에요. AI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혁명은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 싸졌다는 데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280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강력한 AI 모델에 100만 번 정도 질문하려면 한 2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면 되는지 아세요? 단돈 70원입니다. 70원이요? 말 그대로 280배나 저렴해진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싸진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모델 자체가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겁니다. 14배, 그러니까 예전보다 14배나 작은 모델로도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딱 뭐랑 같냐면요. 우리 예전에 쓰던 그 벽돌폰 생각나시죠? 그게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도 예전엔 엄청 거대하고 비싼 거였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주머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효율적이고 또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당연히 돈이 몰리겠죠. 252조 3천억 원. 이게 2024년 딱 1년 동안 AI 분야에 쏟아진 민간 투자액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13배가 늘어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AI 경쟁이 이제는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이라는 게 확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미국이 민간 투자에서 완전 압도적이에요. 2위인 중국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이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AI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그 밝은 면을 주로 봤는데요. 근데 모든 기술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AI라는 양날의 검의 다른 쪽, 그러니까 AI의 명백한 허점과 한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AI가요, 의사보다 암 진단은 더 잘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도 풀 수 있는 간단한 논리 퍼즐을 주면 못 풀어요. 이게 바로 AI 지능의 역설이죠.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초능력은 있는데 그걸 진짜로 이해하는 능력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말인 거죠. AI는 패턴을 학습할 뿐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할 때 개념은 하나도 모르고 답만 달달 외운 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는 문제가 나오면 천재처럼 풀지면 조금만 응용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지금 AI가 딱 그렇습니다. 자, 이런 허점들이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233건. 이게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AI 관련 사고나 문제들의 숫자인데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요.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AI 관련 문제가 56%나 늘어났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그림자도 똑같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냐면요. 딥페이크로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편견을 학습한 AI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사람들을 떨어뜨린다거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AI가 인간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걸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 바로 내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때문에 내 직업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 안 해보신 분 없겠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요. 60% 정도는 AI가 내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고 36%는
아예 내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과도 비슷할 텐데요. 그런데 보고서가 보여주는 진짜 현실은 우리의 이런 직관이랑은 조금, 아니 꽤 다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AI가 원래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성과가 좀 낮았던 직원들, 기술이 부족했던 직원들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를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평준화 도구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협은요,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쓸 줄 아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인간 대 AI의 싸움이 아니에요. AI라는 도구를 누가 더 잘 쓰느냐의 싸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두려움만 할 게 아니라 이 새로운 AI 시대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미래는 AI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과 AI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나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최고의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여기에 맞춰서 내 기술을 바꾸고 계속해서 배워야 해요. 셋째, AI를 적이 아니라 협업 도구로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체계적이고 좋은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컴퓨터 과학 선생님들의 81%가 AI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나는 AI를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답한 선생님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필요성은 모두가 아는데 가르칠 준비가 안 된 이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AI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현실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모든 현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